약육강식의 투자 세계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각박한 돈의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본격 종목훈련소 투자의 정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 투자의 정글은 오후 4시부터 4시 5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요.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방금 마감한 오늘의 시장부터 가장 발빠르게 점검해드리고요. 이에 못지않게 따끈따끈한 종목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을 아프게 한 종목부터 또 오늘 당일 손실 보신 종목까지 여러분의 고민이라면 전부 상담 신청을 받고요. 멘토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그 고민의 돌파구, 해결책, 또 해법까지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엔 우리 멘토님과 함께하는 투자 강의 시간까지 준비가 돼 있죠. 시장에 대한 궁금증,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 50분 동안 깔끔하게 해결해 가시고요. 또 다채롭고 유익한 투자 정보들까지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은 어땠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대부분의 투자자 여러분, 간밤 FOMC 결과 확인하느라 바쁘셨죠. 시장의 예상대로 6월의 FOMC에서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동결한 것은 무려 15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그래도 올해 2번의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또 시사했습니다. 금리 동결과 함께 이렇게 빅 이벤트가 지나갔고요. 오늘 우리 장은 양시장 엇갈린 흐비를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 마감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무리했네요. 0.4% 빠진 2608.54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0.71% 상승한 878.04포인트로 장문을 닫았습니다. 네, 매파적인 금리 동결과 함께 빅 이벤트가 끝난 목요일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보유 종목에 대한 고민들 풀어보시고요. 또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도 저희와 함께 차차 잡아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멘토님 소개로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투자의 정글을 도맡아주시는 분이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함께 해주실 텐데요. 상한가 킬러이시자 또 차트의 신, 바로 차티스트 김진영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대표님과 이 50분 또 알찬 투자 정보들로 채워가야 할 텐데 대표님은 그 전에 어떠한 분이시냐? 차티스트 필명 그대로 돈의 과거와 현재의 그 흐름을 파악해 주시고요. 그 속에서도 미래를 또 예측해 주시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 강한 슈팅이 나와주는 종목을 또 쏙쏙 선별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주특기는 화면에도 나와 있듯이 바로 돈의 흐름을 예견하는 선견 지명인데요. 차트에 의해 차트를 바탕으로 어떠한 차트가 강한 종목들을 선별해 주셨을까요?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였다면 화면에 띄워드린 종목들 여러분 모두가 손쉽게 간편하게 또 받아가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대표님은 아무 종목 남발하지 않으십니다. 하루에 한두 종목, 몇 가지 종목을 짚어주시는데 그 종목들이 이렇게 강한 슈팅이 나와주고 또 상한가까지 가는데요. 5월에서 6월까지 함께만 하셨더라도 상한가 종목 10개를 손쉽게 받아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단에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4종목은요. 지난 방송 이후 입장하셨던 분들께서 한 주 만에 챙겨가실 수가 있었던 또 종목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한가 킬러 우리 대표님은요. 당일 상한가로 직행하는 종목들 쏙쏙 기가 막히게 포착해주고 계시죠. 지난 12월 13종목을 시작으로 1월에는 20종목, 2월에 17개, 또 3월과 4월에는 23종목, 5월에 14종목을 더해서 6월에는 엑스케이트 어반리튬 이수화학까지 상한가 3종목을 더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누적 상한가 종목들의 수가 113종목이 됐습니다. 내일은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갈까요? 궁금하시다면 그 해답은 바로 노란 톡방 안에 들어있습니다. 좌측에 QR코드 띄워드렸습니다. 이것과 똑같이 생긴 QR코드 우측 하단에 방송 내내 나갈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기만 해도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이용해서 투자의 정글 김지영 8글자 검색 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4시 50분까지만 입장문 활짝 열어드리니까요. 시간 안에 꼭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내 종목의 차트 상태가 궁금하다, 보유 종목의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좌측에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오신 다음
상담이 필요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고민 내용까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대표님이 여러분의 고민 들어주시고 또 해결까지 도와드릴 거니까요. 이 시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여러분의 아픈 고민들 하나하나 치료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투자의 정글도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렛츠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함께하는 차트리스트 김진영입니다. 자, 오늘 시장 자체가 약간 보합 수준을 마무리했습니다. 전일 새벽 시장 때 미국의 중요 지표가 있었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동결로 마무리됐죠. 그리고 FOMC 기자회견을 비롯해가지고 좀 이벤트가 있었었는데 시장 자체는 크게 뭐 반응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포인트가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2,650포인트, 코스피 지수 2,650포인트 고점을 찍고 지금 오늘 이제 보합세 되면서 2,608포인트까지 주가가 내렸는데요. 제가 올해 초에 말씀드렸던 2023년도 주가 코스피 지수 고가 자체는 2,607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횡보 라인이 유지가 될지 혹은 추세가 전환될지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6월 12일 날 2,650포인트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더 주가가 상승할 것이냐, 무조건 희망 회로를 돌릴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려야 되는데, 자, 왜 주가 자체가 2,650포인트에서 멈췄을까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자,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 주가 2,608포인트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검정선으로 이렇게 보이죠. 자, 주가가 왜 6월 12일 날 2,650포인트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면 좋을 텐데 더 올라간 게 아니고 주가가 밀렸어요. 왜 밀렸을까요, 여러분들? 자,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대외적으로 뉴스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참여자들이 참가를 하고 있죠. 그게 뭐 외국인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개인 투자자든 간에. 그러니까 이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개인, 기관, 외국인 수급별로 놓고 보면은 매일매일 투자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단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이 아이들이 돈을 투자를 했어요. 돈을 투자했는데 이 부분들이 무엇을 갖고 있겠습니까? 평균 단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해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A라고 하는 종목을 자, 여기에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샀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 둘, 셋, 네 분에 걸쳐 분할 매수했다고 가정합시다. 내가 이 특정 가격에 있어 가지고 얼마만큼의 매수를 했는지 수량과 또 무엇? 가격에 따라 가지고 얘를 다 평균값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평균값을 딱 내고 나면 뭐가 나와요? 평균 단가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죠?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차트를 놓고 보면 이 위에 보이는, 여기에 보이는 이 검정선이 무슨 숫자냐면은 바로 482평선이에요. 482평.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480일 동안에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예요. 이게 이동평균선의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이동평균선 여기서 지지 매수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무엇인지 개념부터 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이 기간 동안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이동평균선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자, 여러분들 시장 자체가 어떻습니까? 자, 지난 언제였습니까? 최고점 찍었던 포인트가 2021년 6월 달이네요. 6월 25일이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요. 자, 1년 넘게 시간을 하락하면서 자, 2023년 때 턴어라운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480일 동안, 며칠 동안 480일, 480일이면요. 평균 하루 일 거래량 놓고 따지면 1년 250일 정도의 시장이 열린
게 되죠. 그러면 250일, 그러니까 근사치로 240일이죠. 1년 240일이에요. 2년 480일이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48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는 2년 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의 평균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2021년, 22년, 23년 오면서 이 시간 동안 오면서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2년 동안 물려있던 사람들이 결과론적으로 지금 자리가 뭐예요? 본전 자리라고 하는 거죠. 본전 자리.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데 있어서 무슨 심리가 있습니까? 본전 심리가 있어요. 본전이 오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힘듭니다. 그게 6개월이건 1년이건 2년이건 손실 중이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전 오면은 빨리 이 팔아치우고 다른 아이로 가고 싶은 그런 심리가 존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동평선 위에 내 머리맡 위에 있는 이평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이동평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저항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주 6월 12일 날 2650포인트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구간 자체가 시장에 참여한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이제 본전가에 왔기 때문에 손실에 대해서 수익 전환 혹은 본전에서 물량을 정리하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전체적인 이제 투자에 대한 개념을 얘기 드린 거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2023년 1월 3일 최저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올라온 걸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1월 3일부터 놓고 보면은 1월 3일 2180포인트입니다. 2180포인트 저점에서 쭉 올라와서 2650까지 올라왔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만큼에 대한 올라온 부분이 상승 3파동 만들었던 고점 포인트가 481선의 저항에 맞닥뜨린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조정은 가격에 대한 조정이 있고요. 시간에 대한 조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가격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해야지 완벽한 또 시세 구간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2600포인트 초반대 라인 자체는 제가 과거 20년 동안 주가에 대해서 분석했던 거 잘 기억하십시오. 2607포인트에 대한 부분이 강한 저항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시장 자체가 조정권으로 들어갈지 혹은 박스를 만드는 구간을 갈지 상승을 이어갈지에 대해서 이제 변곡 포인트가 됐기 때문에 보유하신 종목에 대해 가지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거를 좀 판단하시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시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란 톡방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께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노란 톡방에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냐면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과 그리고 피코그램이라고 하는 두 종목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종목이 대단히 좀 재밌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피코그램이라는 종목과 덕산 하이메탈 두 종목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어떤 특정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십시오, 매도하십시오 이러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시간 동안에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과 비교를 해서 대입해서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결국은 주가라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럼 덕산 하이메탈부터 쳐다볼 텐데요. 덕산 하이메탈 오늘 덕산 하이메탈이 14.63% 올랐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오늘 주가가 신고가를 가면서 플러스 14.63%를 올라갔어요. 14%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제가 노란 톡방에 덕산 하이메탈을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언제였을까요? 11시 45분경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시 45분경쯤에 화면을 보이시죠? 덕산 하이메탈 주가가 움직이려고 사부작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덕산 하이메탈 11시 45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거를 말씀드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분 내에 뭐가 발생합니까? VI가 발생합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서 VI가 걸려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요행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어제도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지만 EV 첨단 소재도 동일하게 말씀드렸어요. 세력들이 주가를 가지고 호가를 자전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 호가를 만들고 그 호가를 만들기 전까지 차트 모양을 만든 다음에 호가 잔량을 작업을 쳐서 자전 물량으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메커니즘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또 동일한 기준으로 제가 덕산 하이메탈을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EV 첨단 소재든 덕산 하이메탈이든 이 회사가 같은 회사냐?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종목을 이야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진입, 당일 상한가 종목을 콕콕 집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11시 45분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 11시 45분 때면 이 가격입니다. 대략 가격이 7,200원 정도의 가격이에요. 11시 45분 이야기입니다. 이 뒷그림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매매함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 뒤의 그림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거예요. 주식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입니다. 절대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니라 매 순간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시분초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방향이 결정됩니다. 물론 큰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에는 타임프레임을 길게 놓고 보면 조금 더 휩소에 휘둘림이 적겠죠. 하지만 타임프레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잠정적 손실 구간과 상대적 수익 구간도 더 커지는 거죠. 여튼 모든 출발점 자체는 가장 작은 타임프레임부터 시작됩니다. 시작은요, 변화는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차트에 분 차트도 보셔야 되고요, 일 차트도 보시고 주봉도 보시고 월봉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연봉까지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뒤에 또 연봉도 얘기 드릴 건데요. 피코그램이라는 종목을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방송에 좀 집중해 주시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게 공부입니다. 공부해서 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도 왜 제가 11시 45분 때 덕산하이메탈 레이더에 들어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덕산하이메탈 11시 45분경이 여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자, 살짝 약보합으로 상승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했는데 주가 자체가 파동을 갖고 가는 데 있어가지고 상승 파동 만들고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간에서 이 출발점 안에서 호가 잔량을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러분들 주식 주문창 호가창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4등분돼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자, 매도 호가 잔량이 있고요. 우측에는 매수 잔량 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시 45분 때 이 덕산하이메탈을 딱 봤더니 매도 잔량이 전체 물량, 그 다음에 매수 잔량의 전체 물량을 딱 놓고 봤을 때 매도 잔량의 전체 물량이 대단히 크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주가 움직임 자체가 타닥타닥 뛰면서 움직이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딱 레이더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 녹화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EV 첨단 소재도 동일한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자,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 자,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이게 어제 부분인데요.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이 이수화학 상한가 갔었고요. 자, 크리스탈신 소재 20% 가까이 상승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패스하고 상한가 간 것도 상한가 간 거고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EV 첨단 소재예요. 어제 11시 26분입니다. 또 시간도 공교롭게 또 비슷한 시간대네요. 11시 26분, 오늘은 11시 40분대 정도. 자, EV 첨단 소재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전 물량 들어오는지 볼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가를 장난지 쳐가지고 주가를 장대 양봉 올리는 구간이는지. 그래서 제가 차트 함께 매도 잔량과 매수 잔량 차트를 함께 보여드렸던 부분이에요. 이게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EV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약 3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5%가 넘는 10%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 EV 첨단 소재였어요.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제 똑같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매매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종목에 따라서 바뀌어서도 안 되고요. 타임 프레임이 바뀐다 해가지고 매매 기준이 바뀌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종목에 상관없이 상품에 상관없이 타임 프레임에 상관없이 내가 진입하는 포인트에 대한 기준 자체는 항상 동일해야지 그게 정확한 매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기준 자체를 차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덕산하이메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자, 덕산하이메탈도 이 부분에서 오늘 오전에 주가가 상승하고 조정하고 이 부분에서 호가 잔량을 봤더니 매도 잔량이 매수 잔량 대비 상당히 많이 쌓여 있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 물량 자체는 개인 물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매도 잔량에 쌓여 있는 물량 자체가 지금 거래가 예를 들어서 10주, 100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래되고 있다가 쳐요. 그런데 매도 잔량에 1000주, 2000주, 5000주, 만주가 딱 깔려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주가 자체가 회전율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 게 100주 미만이 타닥타닥 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매도 잔량이 그에 비해서 10배수 이상의 물량이 잡혔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얘기죠. 그럼 그 물량이 누구의 물량이겠어요? 지금 시장에서 현재 이 순간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 10%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매도 잔량에는 그게 5배죠, 5배수, 10배수 해당되는 물량이 딱 맞고 있어요. 누구 물량이에요? 지금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의 물량이기보다는 이 차트를 만든 세력들의 물량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 그 가격 자체는요, 누르고 있는 가격이긴 하지만 세력이 A 세력이 B 세력의 물량을 넘기는 거야. 그러고 잡고서 물량을 올리게 되면 호가 잔량에 깔아놓은 것들을 다 잡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장대 양봉이 빵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언급드리자마자 주가가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움직이는데 자, 몇 분 만에 뭐 대략 한 30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30분 정도의 시간에 움직인 포인트 상승률을 보면 플러스 6%, 플러스 7%가 그냥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들. 자, 차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 수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노란톡방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어떤 사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올라갈 종목만 찝어드리면 되는 거지.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가요? 말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떠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고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을 말할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의 주가 자체를 내가 매수했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좋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한정된 에셋을 가지고 시간, 최소의 시간, 그리고 최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디에 진입을 해야 될까? 어떤 시점에 적시적소에 내 돈을 투자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게 차트라는 거죠. 차트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으면 차트 안에는 여러분들 속일 수가 없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세력의 그림자가 그대로 녹아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가격 라인과 거래량과 시간을 이 세 가지 요소를 그대로 보시면서 아, 지금 세력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잡히지 않는 자, 어떤 이 회사는 어떤 사업으로 성장성이 어떻게 될 거야. 자, 희망회로 여러분들 IR 자료들 다 장밋빛이죠. 그리고 가상화폐 보시면 화이트페이퍼 보시면은 예, 사업 계획서 어마어마합니다. 최고입니다. 어느 하나 나쁜 사업 계획서는 없어요. 그죠? 다 좋은 소리야. 왜? 투자자들한테 현혹시켜야 되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쁘다라고 하는 회사는 단 1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시장에서 그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판단해주고 가격을 매김해주냐는 거죠. 근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세력이 하는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잘 버무리고 양념을 잘 쳐서 어떻게 보면 맛깔나게 또 눈에 봤을 때 먹음직스럽게 만드는 게 세력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고서 현혹된다? 수익을 취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주다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몽땅 뺏어가는 게 세력의 전략이에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이야기. 피코그램과 제가 실리콘2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또 레이더에 들어왔던 아이가 피코그램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자, 피코그램 여러 가지 또 이슈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바이오 쪽도 좀 사업 분야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방사선 관련해 가지고 방류 관련해 가지고 또 테마가 또 있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는 아이가 피코그램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 피코그램을 핸들링한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피코그램은요, 한 2년 넘게 좀 작업을 하고 있는 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다 보면은 뭐 CB가 됐든 BW 됐든 유상증자 됐든 무상증자 됐든 자, 주식 수 가지고 장난질 치는 세력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장난을 쳐야지 돈이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작전들 우리는 좀 머릿속에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피코그램은 여러분들 언제 작년 11월, 12월입니까? 그 4, 4분기 때 무상증자를 하게 된 종목이 피코그램이에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피코그램을 이야기 드리기 전에 실리콘2라고 하는 종목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실리콘2. 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시죠? 저는 모릅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모른다라고 자신 있게 그냥 얘기합니다. 제가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고 아는 건 아는다고 얘기하지 모르는 걸 아는 척할 필요는 없어요. 여하튼 간에 실리콘2가 시장에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올해 자, 1월 달에 주가가 2,500원 아이가 지금 6,700원이에요.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요, 참 재밌는 아이예요. 이 종목이 무상증자를 합니다. 언제 했었을까요? 작년 3, 4분기 때 7월 달, 8월 달경에 무상증자합니다. 참 재밌어요. 이 아이들은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오랜 시간을 계획한 아이가 실리콘2예요. 네.
그게 눈에 보여요. 근데 작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수익을 내는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작업이 실패하지 않으면은 원하는 5배수, 10배수의 수익 구간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또 작업 세력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주식 물량 자체가 적은 아이들을 가지고 대주주하고 짬짬이를 하고서 물량을 가두리 쳐가지고 주가 부양시키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럼 실리콘2라고 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자, 여러분들. 자, 상장을 21년도에 했습니다. 자, 상장하고서 주가가 빠집니다. 자, 빌빌빌빌 기죠. 근데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원래 상장했던 가격까지 올라가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자,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여러분들? 절대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핸들링하는데 돈이 대단히 많은 아이들이에요. 좀 큰 세력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러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가를 내린 만큼 단기간에 다 올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언제? 2022년 7월 달에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두세 달 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 반납하고 신저가까지 가버려요. 그게 실리콘2야. 그럼 또 재밌죠. 근데 이때 뭘 합니까? 무상증자를 합니다. 예, 1대5 무상증자래요. 자, 5배수를 주는 거예요. 한 주 갖고 있으면 5주 줄게요. 자, 그런데 주가가 하락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 무상증자 한다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주식수가 늘어난 것 뿐이지, 여러분들. 예, 그냥 조삼모사예요. 근데 왜 그러한 행동을 하느냐? 대주주 입장에 봤었을 땐 여러분들. 자, 무상증자죠. 수정주가로 주가 빠지죠. 원래 주가까지 들어 올려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물량을 아래에서 데미지해가지고 원래 가격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개런티가 되기 때문에 그 올라간 만큼의 배수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무상증자의 또 하나의 핸들링 방법이야. 근데 이게 100%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수급을 체크하고 주가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러한 핸들링한 작업 중에 자, 성공 예로 실리콘2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조금 더 있다 실패한 아이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튼 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세력들이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아까 이제 차트 보셨던 것처럼 자, 주가 고가에서 다 밀려가지고 단기간에 한두 달 만에 몇 배수가 터지고 고가 딱 찍어준 다음에 또 두세 달 만에 신저가까지 빼버립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딱 때려요. 여러분들 이 종목이요. 무상증자하고 수준주가 빠지고 주가 하락합니다. 거기에서 주가가 횡보를 해요. 질질질질 빠지면서 횡보를 합니다. 가격 조정, 시간 조정까지 해요. 이 종목을 들고 있을 일반 개인 투자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 실리콘2를 작년 3, 4분기에 저걸 들고 있을 개인 투자자가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결국은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메이저가 아래에서 바닥에서 물량 다 재매집합니다. 자, 무중 때려가지고 주가가 많이 싸져 있죠. 그리고 유통주식 물량 나오죠. 개인 물량 떨어진 거 다 잡는 거예요. 다 잡아가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 부양시킵니다. 어디까지? 원래 가격대까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럼 무상증자 때린 만큼 비율만큼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다시 또 재매집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가격까지 상승하게 돼요. 자, 재매집 물량에 대한 주식 수요 곱하기 몇 배수. 그리고 주가가 원래 가격까지 도달합니다. 저점 대비 상승 원래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에 대한 배수. 이걸 곱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10배가 터지는 거예요. 세력들 입장에 봤었을 때. 이게 성공한 종목 중에 하나를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러면 자, 피코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오늘 이게 레이더에 걸리더라고요. 자, 피코그램 볼까요? 피코그램도 보시면은 자, 주가가 상승했죠. 자, 23,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자, 이거 수정주가입니다. 그리고 무증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무엇하죠? 횡보하죠. 그리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지금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에서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주가가 박스권 만들면서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피코그램 포인트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실리콘2에 대한 종목을 말씀드렸어요. 실리콘2에 대한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어떻게 했어요? 원래 가격까지 올라가는 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피코그램도 여러분들 얘가 실패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노멀하게 정고라인 때 놓고 보면 13,000원대 근처까지 한 번은 시세를 줄 수 있어요. 노멀하게. 근데 얘가 드라이브가 잘 걸어가지고 네, 세력들이 큰 불협화음 없이 잘 돌아갔다. 실리콘2처럼. 그럼 이 아이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2만 원대까지 가는 거예요. 100% 털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이 자리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이제 제가 실패한 사례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무조건 HLB 바이오스텝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HLB 바이오스텝. 자, 이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어떤 상황이에요?
실패한 종목이에요. 사명을 바뀌었죠. 노터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자 여기에서 주가를 올리고 하락하고 난 다음에 무증을 때리고 언더에서 매집이 일어났는데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하에는 어떻게 됐어요? HBL 그룹 자체 문제가 생겼죠. 그러면서 무증이 실패한 거예요. 만약에 이하이가 큰 이변이 없었고 문제가 안 생겼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 이렇게 하락하지 않았겠죠. 자, 이게 이하이는 실패한 사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실리콘2 성공 사례. 이하이가 성공했다면 또 이렇게 가는 게 바로 이하이의 특성이었던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HLB 관련한 주가들이 좀 안 좋았었죠. 그러다 보니 얘도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주가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처럼 성공한 아이들도 있고 실패한 아이들도 있어요.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거, 라더견 사건 다 기억하시죠? 최근에. 자, 이 부분도요. 어떻게 보면은 실패 사례 작전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표현을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정말 작업을 잘했어요. 정말 작업을 잘했어요. 그리고 지수 편입 종목으로 들어가고 물량을 서서히 털고 내려가면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됐을 뻔했습니다. 큰 탈 없이. 근데 결과적으로 대주주의 탄을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이에요. 이건 검증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돌아가는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주주의 물량 자체가 같이 협업해 갖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 전에 배신을 때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모든 작전이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대표님 작전 중 이런 작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와 똑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고요. 다만 주가라고 하는 건 제가 늘 얘기드리지만 삼성전자라고 세력이 없을까요? SK하이닉스라고 세력이 없을까요? LG에너지솔루션 세력이 없을까요? 모든 종목에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력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어디까지 내리고 어디까지 올릴지에 대한 부분을 장기간 동안의 시간을 가지고서 핸들링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법 안의 테두리에서 하느냐, 약간 법 안의 테두리의 경계치를 넘어가느냐, 아니면 모호하게 있느냐, 이 차이일 뿐인 거예요. 모든 종목에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일반 개인 투자자가 각계 전투로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주가 올라갈까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메이저 세력의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세력에는 주인이 있고 그 주인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캐치해내고 그 아이들의 전략을 우리가 미리 이해하고서 접근한다 그러면은 상대 패를 보고서 우리는 맞수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과 동행하는 매매를 하라고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력이 어떤 흐름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을 하는 거고 내 돈을 투자를 하는데 숟가락만 이렇게 살짝 올리는 이러한 투자 방식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뉴스도 많이 보시고요. 재료들도 상승 모멘트도 많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근데 그보다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인생은 항상 타이밍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시청하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대단히 좋은 타이밍이에요. 근데 이 순간 채널을 바꿨다. 그러면 또 기회가 날아가는 거죠. 항상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자, 시간을 잘 생각하시고요. 시간이 가장 중요함을 잊지 마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러한 차트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 어떤 종목 매매할지 강한 종목이 무엇일까요? 궁금하신 우리 시청자분께서는요. 자, 우측 하단에 보이면 QR코드 있죠. QR코드 카메라로 찰칵하시면은 화면에 영어로 블라블라 나올 거예요. 클릭하시면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으시니까 오셔서 차트 공부도 하시고 좋은 종목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은 시간 동안에는 자,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종목명 비중을 적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내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매매 전략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고품격 투자 강의까지 만나봤습니다. 예측과 대응을 해야 하는 주식시장, 그 방법은 차트 안에 녹아 있는데요. 대표님의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게 되면 이러한 차트 교육 무료로 추가로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차트를 보는 법을 알게 되기 때문에 차트가 탄탄한 종목들의 패턴까지도 익혀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차트가 탄탄한 종목들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톡방 안으로 입장하셔야겠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거 꾹 누르고 들어오시는 방법이 있고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투자의 정글 김진영 입력 후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죠, 여러분. 4시 50분까지 입장문 활짝 열려있는 이 시간 안에 꼭 들어오셔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고민 또 해결해보는 시간이죠. 어떤 고민들 남겨주셨을까요?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강수님께서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합니다. 피델릭스 2015원에 매수하셨고 5%의 비중을 들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종목 약 손실 중이신데 이 고민의 해법 우리 대표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델릭스 2015원에 매수하는데 오늘 종가 자체가 2,170원. 근데 어제 고가 2,525원이고 오늘 고가 자체는 2,430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익권이 왔었을 때 생각하는데 이제 청산하지 않고서 수익을 취하지 못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입장이신데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자, 이 종목 보면 최근에 돈이 좀 들어왔죠. 최근에 돈이 들어와서 주가가 급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급등을 하는데 자, 어제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움직임이 조금 미련이 남는 그런 자리입니다. 쉽게 보면 여러분들 이 피델릭스라는 종목은 좀 길게 한번 봐볼게요. 피델릭스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움직임을 한번 쫙 보여드렸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주가가 지난 최고가 13,500원이었던 아이가 13,500원이었던 아이가 자 2,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와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야 13,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빠졌네. 오 거의 뭐 6분의 1 토막, 7분의 1 토막이 난 가격이 2,000원대 가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과연 이게 쌀까? 여러분들 쌀까? 쌀까? 자, 시장에서 이 종목을 판단하는 적정 가격이 어디일까를 놓고 본다면 자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2,000원대면 되게 싼 거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 2, 3년을 놓고 본다면은 2020년 3월 달에 최저점이 얼마였습니까 여러분들? 715원이고요. 자, 고가 2,500원까지. 자, 2년이라고 한 3년 정도네요. 3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의 주가 자체가 최저점 750원대에서 최고점 한 2,500원대까지 올라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배수죠. 3배수, 300% 상승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가 실질적으로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을 시장에서 바라봤었을 때 야 너는 있잖아 2,500원대 3,000원까지 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는 과거에 영광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라는 거죠. 자, 재무 차트 보기면은 자, 재무 차트를 함께 봐보시면은 자, 그래도 다행인 거는 여러분들 밥벌이는 하고 있어요. 최근 2년간 2022년, 2021년 보면 자, 영업이익도 당기순이익도 플러스를 내면서 자, 회사 밥벌이는 잘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올해 주가가 좀 드라이브가 걸었던 부분을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얼마든지 또 포장은 가능하겠죠. 자, 피델릭스가 있잖아. 최근 2년 동안에 분기 실적 좋게 되면서 또 어떠한 사업 분야에 있어가지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 배수를 해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주가를 올렸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자, 이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게 연속성을 가지고 더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피델릭스 일단 주가는 상승을 하고 조정하고 올라왔어요. 자, 이런 기본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주가 움직임 볼 때요, 여러분들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요? 그 다음에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와요? 다음 상승이 나오죠. 자, 이게 기본 패턴이야. 상승 N자형이라고 하죠. 상승 N자, 상승 N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알파벳 N자 아시죠? 이렇게 생겨 있죠. 그죠? N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상승세가 강하면 여러분들 N자가 이렇게 되겠죠. 이보다 더 상승세가 강하면 N자가 이렇게 되겠죠. 이보다 상승세가 강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에 대한 부분인데요. 힘에 대한 부분인데 이 풀백 포인트, 눌림목에 대해서 어디까지 주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상승의 힘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델릭스 같은 게 마찬가지로 자, 상승하고 조정을 해주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부분이에요. 이 아이를 한 번 더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갈까?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제
2차 상승했던 이 부분을 우리는 포커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1,000원대 아래, 1,100원대죠. 1,000원대 아니고 1,100원대에서 주가가 2,200~300원대까지 100% 넘게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가격과 시간 조정에 대한 부분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일어섰던 부분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번 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어제의 양봉과 이 이후 오늘부터의 주가 움직임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무엇입니까? 어제와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어제와 오늘 볼 필요해요. 피델릭스. 자, 매수가가 2,15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5원요. 2015원. 2015원이니까 2015원이니까 네, 이쯤이네요. 매수가 대단히 좋습니다, 여러분. 2015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정말 어제 매수하셨다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최적의 포인트에서 매수하신 거죠. 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종목을 팔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안 팔고 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말짱 꽝이 됐죠. 그죠? 주식은 여러분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께서 주식은 트레이딩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천만의 말씀이죠. 주식은 트레이딩으로서 돈을 버는 거예요. 다만 트레이딩에 대한 텀 자체를 짧게 갈 것이냐 길게 갈 것이냐 이거 부분이 우리가 단기 투자냐 중기 투자냐 장기 투자냐 나눠질 뿐인 거지. 자, 적절한 주가의 위치에 있어서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함으로써 트레이딩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트레이딩이 돈을 버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인데 트레이딩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참 이상한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트레이딩 입장 놓고 본다면 2015원에 너무나도 좋은 가격에 매수하셨어요. 자, 이거 어제 여기서 매도하고 오늘 다시 2,100원대에서 다시 매수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수익을 얼마만큼 이만큼을 챙겨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그냥 들고만 있었어. 그냥 가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이만큼만 수익 중인 거죠.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팔아주시고 다시 눌림목에서 잡아주시고 다시 끌고 가는 이런 매매가 가장 효과적인 매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트레이딩으로서 돈을 버는 것이지 트레이딩에 대한 텀 자체를 본인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성향에 따라 가지고 자금의 규모에 따라 가지고 단기로 할지 중기로 할지 장기로 할지 결정하는 것이지 이 부분이 없다면은 정말 내 지갑에 현금이 들어온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피델릭스는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어제와 오늘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은 이 종목은 이제 뭐예요? 상승 N자로 놓고 본다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상승 N자가 있었는데 N자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자, 강한 아이, 약한 아이는 이거고요. 이보다 더 강한 아이는 얘고요. 이보다 더 강한 아이는 얘고요. 이보다 더 강한 아이는 얘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그럼 여러분들 이 1, 2, 3, 4 이 스텝으로 딱 놓고 본다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에서 이 아이는 대략적으로 어디 1번과 2번의 가운데 정도 해당되는 거였죠. 자, 상승 N자를 그려볼까요? 자, 어제 상승하고 오늘 조정하고 내일 어떻게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올라갈 수 있을지 혹은 주가가 턴어라운드해서 다시 하락으로 갈지 봐야 되는 자리인 거죠.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드립니다. 자, 이 종목은 오늘 저가 해당되는 포인트 2,105원이에요. 2,105원이 깨지면 상승 N자로 하는 게 아니라 하락 N자로 이제 시세를 마무리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2,105원이라고 하는 2,100원의 손절 라인 잡으시고 홀딩 하실 때 주가가 다음에 내일부터 주가 다 올라간다. 그럼 전고점 라인에 해당되는 2,500원대 근처 그리고 오늘의 고점에 해당되는 포인트 2,400원대의 고점 이 라인까지만 타겟팅을 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얘기예요. 이게 2,500원, 2,600원 더 간다?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영역은 2,105원이 지지가 됐었을 때는 2,400원에서 2,500원까지 타겟팅이 가능하다까지가 예측이 가능한 영역. 그리고 그 가격에서 다시 우리는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봐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의 진단과 전략 잘 들으시고요. 고민 해결에 꼭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종목을 매수했으면 매도해야 할 텐데 보유한 종목들 혹시 매수하고 포트에 담아만 두고 계신다면요. 저희 종목 상담 코너 이용해서 그 종목 상담 진단 받아보시고 고민 해결까지도 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사진 찍듯이 QR코드 가까이 비추시면 입장 링크가 하나 뜨는데 그거 꾹 누르고 간편하고 빠르게 들어오시면 되고요.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보유한 종목들 고민 상담 필요하다 하시다면 고민 내용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 상담 또 다음 분은 어떤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위옥년님께서 문의 주신 사면철강, 너무 오래돼서 손절해야 될지 궁금해요. 8,533원의 매수,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은 어떤 대응 전략 받을 수 있을지 대표님의 분석 바로 들어보시죠. 자, 사면철강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사면철강, 뭐 철강 회사인가 보죠? 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자, 철강 회사인데 과연 주가가 부양할 만큼의 수급이 들어왔느냐, 그리고 그 아이가 빠져나갔지 않았느냐, 혹은 수급도 아예 안 들어왔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겠죠. 어디에 나타나죠? 차트에 나타나죠. 사면철강 차트에서 보시면은 자, 주가 자체가 최근 제가 2022년 5월 달부터의 주가 움직임을 좀 쫙 한번 펼쳐놔 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7,800원 선 있잖아. 7,890원에서 4,400원까지 떨어졌다가 5,700원대까지 올라왔다 지금 그냥 비리비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여러분들 제가 앞서 설명드릴 때 코스피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왜 이번 주에 코스피 차트가 2,650포인트에서 주가가 밀렸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설명드렸죠, 아까. 얼마? 481선 이동평균선에 해당되는 2년 동안의 평균값에 해당되는 자리 고점이 왔기 때문에 본전 심리에서 주가가 떨어집니다. 이게 떨어진 이유예요. 물론 주가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어느 가격에서 저항이 될지에 대한 부분 차트에 나온다는 거죠. 그럼 동일한 기준 갖고 또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자, 코스피 차트 갖고 얘기한 기준을 가지고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물어보셨던 사면철강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면철강. 자, 6월 9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선 하나가 있네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똑같은 거예요. 481 이동평균선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사면철강의 최근 2년 동안의 평균 주가야. 그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5,800원대 라인이에요. 그럴 때 주가가 아래에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상승을 마무리하고서 주가가 하락 전환되고 있는 거죠.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시청자님께서 매수가 자체가 8,533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8,533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럼 매수가 자체가 어디냐면은 지난 2021년 이 고가에서 매수하셨거나 혹은 이쯤에서 매수하시면서 뭐 분할 매수해가지고 평균가를 만들었거나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죠. 근데 여러분들 딱 보면은 어떻습니까? 자, 8,500원대 지난 최고가가 9,400원이었습니다. 9,400원의 최고가고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매수가가 8,500원대예요. 그럼 주가가 보십시오. 자, 8,500원을 매수했다는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이제 여기 어딘가에 매수를 하셨다가 2022년 고점이 8,500원이 조금 안 된 영역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거의 본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파는 거죠. 안 팔고 더 올라갈 거라는 희망을 가지셨지 않을까. 근데 주가는 희망은 희망일 뿐이다. 주가는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주가 빠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석이죠. 외봉 그리고 쌍봉. 자, 봉우리 하나, 봉우리 두 개. 봉우리 두 개째는 우리 매도가 정석이에요. 근데 원래 매도 자리를 놓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 거죠. 앞으로는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위치는 어떻습니까? 자, 파동 관점 놓고 본다면 하락 파동 하나, 하락 파동 둘 이런 상황이죠. 결과론적으로 뭐예요? 반등이 조금 더 있겠지만 파동 하나가 더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주가가 한 번 더 빠져준다면 반등이 준다면 어디까지? 추세라인에 딱 놓고 봤었을 때 어디까지? 6,500원에서 700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5,800원 고점을 넘어갔을 때 이야기야. 지금은 하락 추세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상승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구간이 아니라 지지가 받을 것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어차피 2년 넘게 갖고 가셨기 때문에 5,200원이라고 하는 하단의 상승 추세 라인에서의 손절 라인을 좀 지키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시 재진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적이라 여기까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서 더 이야기 못한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공개 방송 때 말씀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